반갑습니다. 지성가미모의 사주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 내용이 일단 상관을 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상관이라는 녀석이죠. 우리 보통 상관 이러면 관을 막 이렇게 탁 하니까 별로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상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쵸? 예. 그래서 상관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관을 쓰니까요.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사주세요도 굉장히 상관을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상관 전문가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관을 잘 쓴다라는 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관의 작용을 조금 억제하면 돼요. 예. 자, 상관이다라고 하는 애가 일간이 간목이면 상관은요 목생, 화 하는데 음양이 다른 애죠. 예. 그러면 화인데 화에서 음화죠. 음화. 음화 뭐 있어요? 뭐 정화, 예. 오화 얘들이잖아요. 그러면 관을 보자고요. 관은 금이죠. 금인데 정관은 일관과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뭐 신금과 유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극하는 거.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니까 별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야흐로 지금은 식상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관이다라고 하는 거, 조직성, 기존의 것, 틀, 뭐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것들, 기성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MZ 세대들 이야기들 나오면서 진짜 이제 식상의 시대인데 이 상관 요 녀석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예. 기본적으로 상관이다라고 한다면 언행에 있어서 과해요. 강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클 수도 있다.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서 과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언행이 과해요. 구설에 올라요. 구설에. 네. 그 얘기 내가 괜히 했네. 이제 어떻게 커버하지? 이렇게 하는 게 상관이거든요. 만약에 정관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해서 어떻게 큰일 났다. 그냥 이러는데 상관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볼까? 바로바로 그냥 대처를 하면서 또 과해져요. 네, 그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한 걸 좀 줄이고 구설에 오르지 않으면서 상관의 장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상관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정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왜? 얘가 얘를 극하니까요. 자, 정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네, 셀프 컨트롤.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또 지성과 미모의 여러분들이니까 이거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예. 이 자기 통제죠. 상관이 있는 분들은 이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관의 기운입니다. 자, 이걸 극하니까 상관이 이걸 못해. 못하면 계속 뭐 구설에 오를 거예요? 아니죠. 네. 얘는요, 생활 패턴이에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밥을 먹고 우리 크게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수면과 식사의 시간.
근데 상관 쓰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관을 극하니까 아 몰라 나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말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상관을 쓰죠. 자, 30대까지는 상관없었어요. 상관을 써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생활 패턴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거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얘네들 이 생활 패턴, 즉 정관적인 기운이 결국에는 내 건강이랑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을 쓴다라고 해도 이거 건강해야 내가 상관을 쓰던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생활 패턴에 대한 거 꼭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적인 사고. 자, 상관은 안정적인 사고를 합니까? 얘는 상관은요, 이건 정관의 기운이죠, 얘네 둘 다. 네. 안정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아우, 저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레고를 막 조립하다가도 그 매뉴얼 보면 사잖아요. 뭐 2번 돌멩이 여기다 끼고 3번 돌멩이 여기다 끼고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 아니야 내 맘대로 할래. 그럼 막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기발하게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상관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이고 천재적인 그러한 기운. 예. 하지만 이 안정적인 사고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 또한 정신 건강이에요. 아니 맨날 부시고 새로 하고 내 맘대로 하면 그게 불안정적인 사고로 내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관을 계속 쓰면서 자라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거 두 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정관대운에 있고 세운도 정관 세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에는 그래도 유리하죠.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을 쓸 때도 요거 두 개는 꼭 쥐어지고 가셔야 돼요. 건강과 내 멘탈적인 부분이 손상되면 상관이 길하게 작용하겠습니까? 흉하게 작용하겠죠. 상관을 길하게 쓰면은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상관을 쓴다, 혹은 내 주변에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꼭 요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관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직업, 회사 생활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해요. 아, 상관이 어떻게 이거 회사를 다녀? 라고 하시는데 뭐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 크리에이터, 예, 영업, 외근직, 이런 사람들 상관 쓰면서 회사 생활합니다. 자, 상관이 회사 생활을 하면 어때요? 생활 패턴 잡을 수밖에 없죠.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 정해지죠. 예, 밥 먹는 시간, 사회생활 하면 밥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그쵸?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내 사고가 안정적이진 않더라도요, 유연해는 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직업, 회사, 이 관의 기운이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마케팅, 크리에이터, 뭐 영어, 외근직, 이게 다 상관적인 일이잖아요. 네. 상관은 상관적인 기운으로 쓰면서 내 유리함을 가져가고, 내가 정관을 극함으로써의 불리함은 회사라는 것으로 좀 메꿔지고, 불리함은. 네. 그래서 상관을 쓰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네. 물론 지속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얼마만큼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내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관으로도. 네. 또 나아가서는 상관의 소비 패턴, 즉 돈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왜요? 정관에서 돈을 벌면 뭡니까? 이거 정제겠죠, 정제. 네, 정제는 급여죠. 급여는 한정적인 돈이잖아요. 알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25일 날 급여 얼마.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쓰게끔 하는
보편적인 생활 패턴이 또 쌓여져요. 왜 그래요? 보통의 직장인들이 뭐야 대출 끌어서 야 놀고 마시고 죽어보자고 막 그러지 않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해진다라니까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소비 패턴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핵심은 상관적인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내근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절대로 추천할 수가 없고요. 상관을 쓰시는 분들에게 이것들.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관을 쓸 수 있는 거. 제가 마지막 사회생활을 한 게 마케팅 팀장으로 마지막 사회생활을 했어요. 회사에서. 네, 제가 아까 물음표 했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네, 제가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네. 근데 굉장히 잘 수행했어요. 생활 패턴, 안정적인 사고도 다 취하면서. 네. 그러면 건강해지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상관을 쓴다라면 여러분들 항상 이 건강이 1등이잖아요. 뭐 상관이 아니라 뭘 쓰더라도 이 생활 패턴에 대한 거. 상관이 직장 생활 못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고 또 상관이 정관을 맨날 극하니까 안 돼요? 아니에요. 요것들은 다 쥐고 가셔야 돼요. 건강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상관은 기존의 제도를 어때요? 부셔. 네, 이 거부예요, 거부. 제가 바야흐로 지금 현대사회는 식상의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식상의 시대라고 다 좋아요? 아니죠. 우리가 조금 큰 범위로 확장을 해서 한번 이 상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 지금 0.7 몇이죠.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통계예요. 뭐 OECD 최저다가 아니라 뭐 세계 최저.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유례 없는 출산율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산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존의 제도예요. 결혼 제도. 네. 근데 식상의 시대에 도래하니 싫어. 내가 왜? 기존의 제도를 부시거나 거부하는 게 상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들, 전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져오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명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지금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관 이야기를 할 때 인성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렸죠. 상관 패인. 네, 인성이 상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인성이 상관을 잡아주죠. 야, 작작해. 어? 상관 너 작작해. 그러면 안 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성은 지금 출산율, 남녀가 합쳐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기존 제도를 거부하는 이런 식상에게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례 없는 출산율이면 그동안 유례 없는 출산 장려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출산 장려 정책.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이 인성이잖아요. 네. 유례 없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5억을 드릴게요. 막 이러면 어때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국가들 하는 거 보면은 뭐 19세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국가들도 있고, 네, 정말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기존의 것들이 자꾸 거부당하고, 네, 부시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는데, 네, 기존의 제도 요것은요, 여러분,
인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관들이 그거를 다 부시는 것은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관이 그런 거 생각하나요? 일단 나만 좋으면 돼가 상관이니까요. 예. 하지만 상관 쓰시는 많은 분들 기존의 제도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는 제가 관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 혹은 사회 통념적인 부분, 그래서 회사 생활에 대한 거, 거기서 상관이 어떻게 쓰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현대 사회가 이런 출산율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강력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인성의 기운을 도입해서 상관을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상관은 잘 쓰면 이거 뭐 천재적이고요. 천재성에, 또 개혁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혹은 우리 자녀가 상관을 쓰거나 운에서 상관이 들어오고 이런다면 기존의 것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어떤 변화죠? 상관적인 보완, 그리고 상관적인 획기적, 창의적, 요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요게 뭐예요, 여러분? 관성이다라는 거를 존중하는 거. 요건 인성이란 기운을 써보자라는 거. 상관 하나만 가지고 가기엔 사실상 다양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언행이 과해지면 그거의 부작용으로 구설이 오르고 그 구설을 또 메꾸면 또 다른 구설이 따라오죠. 그러면 상관을 쓰다가도 이 사람이 지치고 길하지 않고 흉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쓰기 위해서는 관성은 관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깨트리기보다는 기존의 것에서 상관적인 기운으로서 획기적이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기운과 나아가서는 상관적인 보완. 보완해야죠. 상관은 가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정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금 부드럽게 가자는 거예요. 해서 상관이 운에서 들어오고 우리 자녀가 상관격이에요, 뭐 그래요,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야흐로 식상의 시대이고 식상의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상관을 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